오늘 첫 번째 시간에 소개해드릴 책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저자인 안병수님의 삶이 정말 독특한데요. 한 번쯤 매체를 통해 이분의 이력을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안병수님은 유명 과자회사 간부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과자 기술자들이 젊은 나이에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 친분이 돈독했던 일본의 한 과자 기술자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자 16년간 근무했던 과자회사를 그만두고 식생활과 관련된 세계의 각종 논문, 건강 서적 등을 읽으며 과자의 해악을 지적하는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5년에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 과자 내 아이를 해치는 달콤한 유혹을 출간했는데요. 이 책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느니 차라리 담배를 권하라는 참 쇼킹한 말씀을 하시며 우리 사회에 과자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병수님의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에서는 인슐린 저항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것이 어떻게 여러 병으로 발전되는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먹어도 좋은 음식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분이 자주 먹지만 중요한 사실들은 잘 모르고 계실 설탕, 간장, 감자, 술에 대해 책의 내용 일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책은 이해가 쉽도록 인슐린 호르몬을 의인화하여 내용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연과 가까운 비정제 설탕. 30여 년 전 일본 에히메 대학과 긴키 대학 공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주에게 백설탕이 들어있는 먹이를 2달간 먹였습니다. 혈액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이번엔 그 먹이에 백설탕 만들 때 분리한 흑갈색 물질을 함께 넣었습니다. 똑같이 실험주에게 먹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때는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액에서 과산화 지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산화 지방은 지방 산화물입니다. 중성지방이 덜 만들어졌음을 시사합니다. 또 흑갈색 물질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현상도 관찰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백설탕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탕을 먹으려면 분리해 놓은 흑갈색 물질을 함께 먹으라는 뜻입니다. 흑갈색 물질에 뭔가 들어있음을 강력히 암시하죠. 당연히 사탕수수에서 온 손님이겠죠. 사탕수수 손님치고는 아주 귀한 손님. 설탕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 다른 자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99.7% 이상이 수크로스, 즉 자당 성분입니다. 순도 높게 정제한 수크로스 결정은 색깔이 하얗죠. 정제당 하면 눈처럼 하얀 백설탕이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그만큼 순수하다는 뜻이죠. 무엇이든 극단은 좋지 않죠. 음식의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지나치게 순수한 음식은 위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눈처럼 하얀 백설탕은 저에겐 무척 낯선 물질이랍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일해오면서 저희 호르몬 종족은 그런 고순도의 당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백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지혈증이니 고인슐린 혈증이니 하는 신종 병마들이 대개 설탕 같은 당류가 제대로 대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협화음 아닙니까? 그 정도 소란으로만 끝나면 다행이에요. 설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대부분 저와 관련이 있답니다. 모든 불상사는 결국 당류를 정제했다는 것, 다시 말해 정제당이라는 사실에서 비롯합니다. 남마에는 쾌도가 답인 법. 차분히 생각해 보시죠. 설탕은 다 정제당이어야 하나요? 그렇게 꼭 깨끗이 씻어 만들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정제하지 않고 만든 설탕이 있잖아요. 이름하여 비정제 설탕입니다. 사탕수수 즙액을 그대로 가열, 농축하여 만듭니다. 이 설탕에는 사탕수수의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색깔이 희지 않죠. 누르스름하거나 거무죽죽하죠. 저는 설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은 좋아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기기로 분석해야 알지만 저는 감각으로 압니다. 저에게 워낙 소중한 절친이니까요.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바로 그들입니다. 천연 항산화제도 많고요. 물론 저와 아삼육인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죠. 앞에서 말한 흑갈색 물질의 손님이 바로 그들이랍니다. 비정제 설탕이 희지 않은 것도 그 친구들이 있어서죠. 사탕수수 손님들 가운데 제가 특히 자랑하고 싶은 친구가 폴리페놀계 물질입니다. 희생정신이 무척 강한 친구들이에요. 몸살이지 않고 저를 도와줍니다. 활성산소라고 있잖아요. 유해산소라고도 하죠. 쉽게 말해 불량배 같은 녀석들입니다. 툭 하면 공포감을 조성해요. 흉기를 지니고 있거든요. 그 흉기를 폴리페놀들이 모두 빼앗아 버린답니다. 이 정의파 친구가 바로 천연 항산화제예요. 사탕수수에는 사실 좋은 친구가 꽤 많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글루코시드계 물질입니다. 이 친구들은 장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킵니다. 포도당을 혈액으로 천천히 들여보내주죠. 저에게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가요? 제가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식물성 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글루코시드와 함께라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들 멋쟁이 친구가 지키고 있는 비정제 설탕. 뭐니뭐니 해도 저와 낯설지 않다는 점이 매력이죠. 물론 여러분 몸에도 낯설지 않습니다. 백설탕과 달리 신뇌혈관 건강을 해치는 것이 그래서일 터. 비정제 설탕에는 고혈압과 당뇨병 억제 인자가 있다는 연구가 그 증거입니다.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고요. 신뇌혈관 건강과 무관하게 비정제 설탕이 면역력을 좋게 함으로써 암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생식력을 높인다는 연구까지 있네요. 그렇다고 비정제 설탕을 밥 먹듯 마구 퍼먹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가열 처리 과정에서 자연물질이 어느 정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록 비정제라도 당류인 만큼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도 있고요. 백설탕을 대신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식품을 판단할 때 제가 중시하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가공식품이라도 이 철학이 살아있으면 좋은 식품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자연의 일부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저도 자연의 일부고요. 자연 속에는 자연 물질을 넣어야죠. 비자연 물질을 넣으면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자연식품 철학이 살아있는 식품입니다. 정제 설탕은 그렇지 않죠. 비정제 설탕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머스코바도, 파넬라, 라파두라, 제거리, 고쿠토, 브라운슈거 모두 비정제 설탕을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맛이나 색상, 입자의 크기 등도 산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가짜 간장, 진짜 간장.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미식품 제1호 간장. 역시 자연의 작품입니다. 발효식품이잖아요. 콩을 발효해서 만들죠. 콩과 천연 미생물의 랑데브로 태어난 메주가 주 원료입니다. 자연의 작품인 만큼 당연히 좋은 식품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이라야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간장 같은 전통식품에도 가짜가 있답니다. 메주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래서 자연과는 거리가 먼 간장 아닌 간장이 그것입니다. 발효식품이 아니겠네요. 당연하죠. 단백 가수 분해물처럼 염산의 폭력성을 동원하여 만듭니다. 3분의 간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간장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분은 이런 간장을 훨씬 많이 드실걸요? 염산이 사용됐으면 제품 라벨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염산은커녕 염자도 보이지 않네요. 단백가수 분해물과 비슷합니다. 강알칼리로 중화시켜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염산이 남아있지 않으니 사용하지 않은 셈이고 표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무관심한 소비자들은 모를 수밖에요. 이것도 표시 규정의 맹점 가운데 하나죠. 염산만 남아있지 않으면 되나요? 가문이 나쁘면 불황아들이 나올 가능성이 큰 법. 마찬가지로 3분의 간장에도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 같은 혐오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환경 호르몬이자 발암 물질이라고 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함께 만들어지는 유해 물질이 또 있답니다. 디클로로프로판이나 레블린산 같은 녀석들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발암 의심 물질이라는 점에서 다 한 집안 패거리로 볼 수 있죠. 여러분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간장 공장의 배합실에 염산과 양잿물 통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그 통에 들어있는 위험한 물질들이 아무렇지 않게 배합물 탱크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그렇게 만들어진 검붉은 첨가물 용액이 간장이라는 이름으로 출고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식품 매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간장이 바로 그 용액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알고 보면 꽤나 몰상식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알 권리를 포기하는 한 그런 몰상식한 일들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간장 시장을 지킬 의무입니다. 여러분이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그런 첨가물 용액이 간장 시장을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시장을 그렇게 만든 셈입니다. 그런 간장 아닌 간장을 계속 이용하는 한 이상한 간장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급될 것입니다.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게 마련이니까요. 간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분의 간장, 양조 간장, 한식 간장입니다. 3분의 간장이 아시다시피 염산의 은총을 받은 간장이죠. 탈지 대두에 염산을 부어 단백질을 강제로 분해합니다. 이 탈지 대두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녀석이에요.
식용유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인데요. 식품 원료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료용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기름을 추출할 때 쓰는 유기용매, 핵산이 적잖이 남아있거든요. 많게는 21ppm까지 검출된 바 있습니다. 핵산은 발암성이 있는 신경독성 물질이죠. 3분의 간장의 라벨에 도열해 있는 첨가물들을 보세요. 기타 과당, 주정, 스테비아,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 제품에 따라 조미료나 색소 따위도 눈에 띄곤 합니다. 파라옥시 안식향산 에틸은 뭔가요? 합성 보존료라고 써놨군요. 맞습니다. 변질을 방지하는 물질, 파라벤 계열의 방부제입니다. 하나같이 저를 핍박하는 녀석들이네요. 이런 용액을 과연 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짭짤하고 거무죽죽하기만 하면 다 간장인가요? 페이크 푸드의 그림자가 자꾸 어른거립니다. 양조 간장은 어떤가요? 좀 낫긴 하지만 그다지 유쾌한 간장은 아닙니다. 발효를 하긴 하죠. 하지만 발효통 안을 들여다보면 꺼림칙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메주가 안 보이네요. 간장은 메주로 만들지 않나요? 천연 발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탈지 대두가 눈에 들어오는군요. 역시 눈살을 찌푸리게 하죠. 이렇게 만든 양조 간장에 3분의 간장을 섞은 것이 이른바 혼합 간장입니다. 한국인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간장이죠. 간장에 메주가 없다면 어떻게 발효하나요? 양조 간장 라벨을 보니 종국이라는 표기가 보입니다. 발효균을 말하죠. 인위적으로 배양한 미생물을 탈지 대두에 접종했네요. 문제는 이 미생물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것. 발효 효율이 높아 생산성은 좋지만 안전성에 물음표가 찍힙니다. 자연 그대로의 효모가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 간장에도 비슷하게 불순 분자들이 끼어 있군요. 기타 과당, 주정, 효소 처리의 스테비아 따위. 양조 간장이 유쾌하지 않은 이유 차고 넘칩니다. 가짜가 있다면 진짜도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다름 아닌 한식 간장입니다. 간장은 메주로 만들어야죠. 라벨에서 메주라는 두 글자를 확인하십시오. 그 글자가 신뢰를 웅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금과 물, 간장을 만드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식품 첨가물들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겠죠. 느림의 미학이 물씬 담긴 슬로우푸드. 그 상징이 간장이죠. 이 한식 간장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의 식탁에 올릴 수 있는 진짜 간장입니다. 조선 간장이라고도 있죠. 아니면 재래간장, 전통간장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똑같습니다. 다 한식 간장을 가리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메주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해요. 겨울 나뭇가지에 눈꽃 피듯 뭉툭한 콩덩어리에 천연 미생물이 꼽힌 자연의 선물. 여기 함께하는 천연 미생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지니고 있죠. 이 미생물 친구들이 콩 속에서 한바탕 오케스트라를 연주합니다. 태어난 예술품이 메주죠. 오케스트라는 입으로 넘어갑니다. 천연메주에 이번에는 물과 천일염이 어우러지죠. 단백질 조각이 잘게 쪼개져 천천히 우러나옵니다. 맛의 원천, 아미노산들이에요. 천만년 묵은 듯 깊은 자연의 감칠맛이 자랑입니다. 은은하게 비치는 검은 색상이 고급감을 더해주죠. 적절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액체와 고체를 분리합니다. 일정 기간 맛과 색택을 가다듬은 뒤 모습을 드러낸 최종 예술품. 액체가 한식 간장이고 고체는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 그렇습니다. 된장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된장과 한식 된장입니다. 그냥 된장은 이른바 계량 매주로 만들지요. 발효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양한 종균을 씁니다. 이 종균 역시 정체가 불분명해요. 어떤 된장은 아예 탈지 대두를 쓰기도 합니다. 한식이라는 글자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가장 안전하게 권해드릴 수 있는 된장은 역시 한식 된장입니다. 한식 된장은 한식 매주, 즉 전통 매주로 만듭니다. 한식 간장과 같은 항아리에서 태어나죠. 간장과 된장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한국적인 조미식품입니다. 이런 식품일수록 생산자의 양심과 철학이 중요할 터죠. 실상은 어떤가요? 무분별한 상업주의 사고가 양심과 철학을 압도합니다. 서글픈 일이네요. 그 결과가 저 같은 호르몬에 대한 학대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곧 여러분 몸에 대한 학대죠. 간장, 된장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전통 장류, 고추장, 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는 소스, 드레싱 등도 같은 선반 위에 놓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두 맛과 영양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미식품이니까요. 저를 생각하신다면 첨가물로 위장한 부정직한 조미식품은 피하십시오. 생산자라면 만들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탁 안전을 위해, 건강을 위해.